제3강 타이포그래피 오해와 진실입니다. 서체 다루는 법을 공유하겠습니다. 강의 목표는 첫 번째, 가독성과 판독성에 대한 오해를 풀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용 서체와 제목용 서체 다루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독성과 판독성. 결론부터 말하면 가독성은 판독성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타이포그래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가독성의 목적은 시선을 물 흐르듯이 슥 하고 흐르게 하는 겁니다. 반면 판독성은 시선을 확 잡아 끌어서 멈추게끔 하는 겁니다. 두 특성을 5개로 비교 정리했습니다. 가독성은 주로 본문용 서체에서 다룹니다. 판독성은 주로 제목용 서체에서 다룹니다. 가독성은 조용하게 다뤄야 합니다. 판독성은 시끄럽게 다뤄야 합니다. 가독성은 눈에 안 거슬려야 합니다. 판독성은 눈에 거슬려야 합니다. 가독성은 많은 글이나 책에서 다룹니다. 판독성은 짧은 문구나 광고물에서 다룹니다. 가독성은 읽기 위한 텍스트이고 판독성은 보기 위한 텍스트입니다. 두 번째, 본문용과 제목용 서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용 서체를 다룰 때 해야 할 것입니다. 가독성에 유의하면서 첫 번째, 상황에 대한 고민. 어린이가 보는 건가? 노인이 보는 건가? 어떤 상황에서 보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두 번째, 본문용 서체 선택에 대한 고민입니다. 서체는 본문용과 제목용이 애초에 다르게 디자인됩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세 번째, 칼럼 폭에 대한 고민. 전체 공간에서 텍스트가 들어갈 적절한 폭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글을 읽는다고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호흡에서 끊어주는 게 독서에 도움이 되는가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네 번째, 행간에 대한 고민. 행간은 첫 번째 행의 글자 머리에서 두 번째 행의 글자 머리까지의 공간을 행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주겠습니다. 행과 행 사이의 그 공간은 글자 하나가 들어갈 정도면 적당합니다. 한글 문서 기준으로 글줄 간격을 200%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도비 프로그램 기준으로는 글자가 만약 12포인트였다. 그러면 행간은 24포인트로 2배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행간 값을 2배를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자간 고민. 글자 하나하나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르게 느껴져야 합니다. 내용 구분 고민. 문단을 나누고 그 문단에서 소제목에 대해서 또 한번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글자를 좀 더 두껍게 해줬고 밑줄을 쳤습니다. 다음은 본문용 서체 다룰 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칼럼 폭의 과도함.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됩니다. 글을 읽는 호흡이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2번, 자간이 글줄 사이의 공간보다 넓어서는 안 됩니다. 가로로 움직이던 시선이 세로로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3번, 들쭉날쭉한 간격. 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규칙한 간격이 눈에 튀는 것을 의미합니다. 4번, 너무 짧은 행. 짧은 행은 불필요한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들쭉날쭉한 간격의 원인이 됩니다. 5번, 애매한 들여쓰기.
현재 이 문단들은 엔터 간격으로 띄어져 있습니다. 굳이 들여쓰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한자 반이나 구자 반 이런 식으로 해줘야 합니다. 애매한 들여쓰기는 전체의 정렬을 무너뜨려서 가독성을 방해하게 됩니다. 6번 내용간 위계 파괴. 텍스트에 우선순위가 없게 되면 글이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게 됩니다. 자, 이번엔 제목용 서체를 다루겠습니다. 판독성에 유의하면서 첫 번째, 마찬가지로 누가 볼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 볼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서체를 선택할 때부터 제목용 서체를 골라야 합니다. 세 번째, 글자 크기, 컬러에 대한 고민. 판독성은 거슬리게 해야 됩니다. 글자를 중간중간 크게 하고 색깔도 넣어줘서 포인트를 넣어줍니다. 네 번째, 간격 조정에 대한 고민. 제목용 서체는 글자들이 커지기 때문에 글자 사이사이의 공간들이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다섯 번째, 엔터 간격의 고민. 글을 읽을 때 적절한 호흡에 대한 고민. 엔터가 쳐졌을 때 생기는 이 모양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는 겁니다. 여섯 번째, 구두점 활용 고민. 제목용 서체는 구두점을 그래픽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 정리입니다. 타이포그래피는 절대 법칙은 없습니다. 크게 세 가지, 다음의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조정을 다르게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책에서 쓰이는가? 홍보용인가? 발표에서 쓰는 건가? 두 번째, 누가 보는가? 어린이가 보는가? 노인이 보는가? 그리고 어떤 분야의 사람들이 보는가? 세 번째, 어떤 환경에서 보느냐? 디지털 화면으로 보는가? 인쇄물로 보는가? 바깥에서 보는 건가? 실내에서 보는 건가? 등에 따라서 달라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4강에서도 실용적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